안녕하세요. 미래한국TV 박성은입니다. 스크린 쿼터제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특정 영화를 극장에서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상영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자국 영화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유치산업 보호제도와도 비슷한 건데요. 그런데 영화 시장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또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비판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스크린 쿼터제라는 주제에 관해서 영화평론가이기도 하신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님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스크린 쿼터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살짝 소개를 해주시면서 유래라던가 뭐 한국에서 스크린 어떻게 쿼터, 이제 우리가 뭐라고 흔히 쿼터제라고 그러죠. 네네. 뭐 명태 쿼터도 있고 무슨 뭐 여성 쿼터제도 있고 네. 남자 쿼터제도 있고 하는 식으로 일정하게 어떤 물량을 배분해서 배정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크린 쿼터라고 하는 말은 스크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영화관에 대해서 일정한 날수 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영화를 상영해라라고 네, 하는 네. 게 스크린 쿼터였는데, 이게 스크린 쿼터는 뭐 지금은 상당히 생소한 단어처럼 돼 있고 이제 옛날 일처럼 되긴 했지만은 대략 지난 한 1999년, 2000년 뭐 한 이 무렵 때는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때는 뭐 지금 유명한 장동건, 최민식 뭐 이런 아주 그때 스타급 유명한 배우들, 그다음에 뭐 임권택 감독이나 뭐 또 다른 유명한 감독들도 나와서 뭐 머리를 깎거나 뭐 시위를 하거나 강화문에서 이렇게 스크린 쿼터 꼭 지켜야 된다, 줄이면 안 된다 하고 아주 정말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그때 뭐 매스컴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했는데, 이제 당시에 또 그 문제가 영화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미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 쪽에서는 그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는 게 이제 FTA 정신에 좀 위배되는 거다. 이건 방해 요소가 되니까 이제 좀 다 뭐 줄이거나 아예 없애자 이런 입장이었고, 네. 이제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는 그 줄이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한국 영화가 뭐 아주 이렇게 잘 나가죠. 인기가 좋고 뭐 아주 지나칠 정도로 인기가 좋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한국 영화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보던 시대에, 그러니까 그 외국 영화를 더 많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를 줄이면은 미국 영화가 아주 센 미국 영화가 극장에 많이 배급됨으로 인해서 한국 영화는 뭐 일시에 완전히 초토화될 거다, 뭐 이런 예상을 하면서 스크린 쿼터를 지금 이렇게 현재 유지하고 있는 수준에서, 그때가 이제 연간 146일을 유지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루라도 줄이면은 한국 영화가 망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 덧붙여서 이 영화가 망하는 것은 어떤 문화가 말살되는 거다. 그래서 스크린 쿼터를 지키는 것, 한국 영화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문화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게 포장을 하면서 아주 엄청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로서도 이제 그 뭐 영화계 전체로 본다면은 한 100명 중에 99명은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정도가 그 없어도 된다라든지 줄여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죠. 그렇게 해서 그때 논쟁을 참 많이 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스크린 쿼터를 2006년 7월 1일부터 연간 146일 수준에서 73일 절반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은 스크린 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 그러니까 제도로 있긴 하지만은 거의 실제로 실속이 효과는 없는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는 명분을 줬고, 네. 한국 쪽에서는 뭐 뭔가 제도를 지켰다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명분을, 네. 서로가 각자의 명분을 갖되 실제로는 시장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역할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절묘한 수준이긴 한데요. 그렇게 줄였는데 지금 지난 7월 1일로 이제 축소한 지가 11년째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쭉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더라도, 또는 그 뭐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규모를 보더라도 네. 지금 한국 영화는 뭐 아주 뭐 정말로 잘 나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화가 지금 보면은 1,000만짜리 그 한국 영화 중에서는 관객 동원하는 게 뭐 한 10편 이상 나왔는데, 지금 미국은
뭐 그러니까 겨울왕국이라든지 네. 뭐 어벤져스 같은 영화들 뭐 이렇게 아바타 뭐 이런 영화들 한 몇 편 정도 네. 그러니까 절반에도 못 미치거든요. 이제 그럴 정도로 아주 시장에서는 미국 영화가 좀 한국 영화 눈치를 보는 뭐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께서도 뭐 요새 한국 영화 본다 그러면 뭐 한국 영화 요새 볼 거 없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요새 뭐 한국 영화 나오면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보고.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 정말 잘 만들거든요. 네, 네. 세계적으로 이제 영화를 만드는 나라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뭐 미국이나 많이 만드는 나라로 치면 미국, 인도,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 뭐 이런 나라인데 10개국 안쪽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제작 숫자로만 따지면은 아마 미국, 인도 다음에 한 3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영화적인 어떤 활기, 에너지 뭐 이렇게 어떤 수준 이런 걸로 보면은 거의 미국 영화 뭐 규모는 따라가기 힘들겠지만은 영화적인 에너지로 본다면은 거의 지금 미국 영화를 따라잡거나 거의 뭐 어떤 면에서 이기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심지어 그렇게까지 영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걱정이라는 그런 말씀까지 나올 정도로 영화 산업이 엄청 발전했다는 얘긴데요. 네. 옛날에 무슨 스크린 쿼터제 폐지하면은 정말로 영화 산업이 주저앉을 것처럼 우려했던 그런 영화계 종사자들 있지 근데 않습니까? 그때로서는 이제 사실은 뻥이었죠, 그게. 이렇게 사람들 좀 공감을 하고 겁주고 이렇게 뭔가 뭐 그런 네. 거였는데 사실 그때도 그런 걸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별로 이렇게 귀담아서 주의해서 듣지 않고 네. 그 명분은 좋았죠. 아, 스크린 쿼터를 지키면 한국 영화를 지키자는 건데 한국 영화를 지키자는 게 뭐가 잘못됐냐? 라고 하는 논리를 끌고 갔었거든요. 네. 단순히 이게 영화로 어떤 하나의 구경거리 대상이 아니라 결국 그 시대의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창구나 연결다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한국 영화는 또는 한국 영화와 관련된 문화운동은 결국 그 시대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영화는 결코 한편의 구경거리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시대를 반영하는 어떤 하나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럼요. 경우에 따라서 무슨 뭐 사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지금도 영화를 통해서 이제 한국 그 개발되기 전 아니면 현대화되기 전 네. 서울 시내 뭐 이렇게 북촌 같은데 한옥이 많다든지 아니면 청계천 고가가 있든지 뭐 아니면 서울 시내 어떤 그 변화되기 전에 풍물들 뭐 시장터 풍경 이런 걸 또 갖고 연구하거나 조사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지금. 네. 뭐 스크린 쿼터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봤는데요. 어떤 법이 있으면 지켜서 좋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지키면 안 되는 법안이 있잖아요. 근데 스크린 쿼터는 사실 지금 보면은 그 영화 쪽으로만 보면은 이게 보호냐 육성이냐 이 차원인데 네. 조금 넓혀서 본다 그러면은 자유시장 개방 체제로 경쟁 구조로 네. 가느냐 아니면 폐쇄적인 네, 보호주의로 가는 보호주의로 가느냐 이런 그 의미도 담겨 있고 그렇죠. 쿼터제의 본질이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보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결국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네. 스스로 이렇게 교정하고 문제를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스크린 쿼터에 관련돼서 또 하나의 지금 걱정 같은 게 뭐 자꾸 지금도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를 네. 통해서 그것들을 따라 보호하자라고 하는 마이너리티 쿼터라고 하는 말을 네. 또 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이너리티 소수 영화제 그래서 작은 영화를 보호하자 이런 취지인데 근데 그것도 보면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작은 영화들은 작은 영화를 전문으로 상영하는 극장에서 하면 되거든요. 네, 지금 뭐 그런 예술 영화들 아트하우스 네. 많이 있어요. 그것도 시장에 따라서 지금 생긴 겁니다. 네. 그런데 마이너리티 쿼터를 배정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줄이면은 CGV나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 같은 데서 큰 극장에서 그런 작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아니거든요. 안 볼 사람은 사실 아니 극장은 개인 사업입니다. 이게 극장이 그러니까요. 무슨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사업하는 데도 아니거든요. 개인이라 그러거나 뭐 회사가 영업을 하는 네. 상업 공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영화 그 큰 극장에서 상영했을 때 사람이 뭐 정말 한 해에 10명, 20명 와서 보고 있으면 그 손해는 누가 보상을 할 건데. 아무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권리도 아니지만 그걸 마치 권리인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나는 보호해주고 너는 손해봐라. 그런 영화들은 따로 이렇게 그 유통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영화라는 게 지금은 옛날 개념으로 본다면 영화는 필름을 통해서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급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이제 필름을 통하지 않아도 집에서도 전화기도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영화를 볼 수 있는 방식이 많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라는 것도 있고 뭐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뭐 여러 채널들도 많거든요. 네, 완전 창구는 많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그거 자체도 개봉이거든요. 네. 굳이 왜 그걸 극장에서 통해서 큰 극장에서 네. 하필 꼭 그 대형 극장에 거기서만 가서 해야지 개봉이고 상영이고 그리고 그 부담은 나는 손해 안 볼 테니까 네가 손해 보라라고 하는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데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이거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떤 정말 폭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이게 예술이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로 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위기들이 통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주장이 지금도 버젓이 전혀 부끄러운 것 같지 않게 네, 맞아요. 통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앞으로도 마이너리티 쿼터의 또 논쟁이 지금 이것도 상당히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나 또 거기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화 정책 입장에서 볼 때 또 그것도 또 이제 그쪽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서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 시장 흐름이나 한국 영화 진흥이나 보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자기네 진영 논리에 의해서 유도한다 그럴까 인위적으로 배치하는 네. 뭐 이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여러 군데서 시도는 계속되고 있죠. 네. 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10년 후에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좀 인정하고 그런 안 할 겁니다. 네. 지금 스크린 쿼터에서 아무도 반성하거나 그때 정말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조차 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거든요. 네. 없었던 과거처럼 그냥 묻어버리더라고요. 마치 그냥 지나간 건 이미 다 지나가고 뭐 어떻게 되든 그건 그때 일이지 네. 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뭐 그나마 잠깐 스크린 쿼터제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한국 영화가 성장했다 이런 궤변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그러면 스크린 쿼터가 시행됐던 1935년부터 한국 영화는 좋아졌어야 되는데 사실 한국 영화가 좋아진 거는 역설적으로 시장 개방이 되고 난 이후부터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영화가 정말 형편없었던 뭐 그런 시절이 계속됐습니다. 네. 뭐 오늘 스크린 쿼터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다가 한국 영화의 역사까지 좀 예. 이렇게 짚어보게 됐는데요. 아무튼 계속 이렇게 좀 한국 영화 좋은 방향으로 발전도 하고 시장도 좀 자유롭게 개방되는 쪽으로. 그것은 이미 시장은 개방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 시장은 뭐 극단적으로 시장 자체가 100% 완벽하지 않을지는 그럼요. 모르지만은 만능은 아니죠 시장이. 그러나 시장이 주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긴 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섣불리 어설프게 마치 뭐를 어떤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개입을 한다거나 제도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이 성장을 왜곡하게 되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너리티 쿼터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그 수직 계열의 그 계열화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작과 배급 유통을 네. 한 회사가 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인데 아, 그게 이제 미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긴 했으면 독과점 뭐 방지로 네. 하긴 했는데 그때 미국 영화 산업은 지금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고 지금은 한국 영화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초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뭐 독과점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떡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성장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칫 그런 것들을 개선하겠다고 했다가 어떤 그 우리나라 업체들, 영화 업계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네. 시장 유지력이 떨어진다면 결국 그 자리를 외국 영화가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옛날 말에도 있죠. 그 교각살로 소 뿔고치다가 소 잡는다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아주 작은 문제들을
마치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정말 더 큰 거를 놓칠 수 있는 그런 함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고 좀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좀 경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다 동감을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뭐 예, 이 정도는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